바로 직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장관 얘기인데요. 정치 훈수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직전 법무부 장관이면서 민주당에서는 정치 탄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이 오늘 한동훈 장관에게 충고 하나를 했습니다. 먼저 그 목소리부터 들어볼까요? 총선 출마하겠냐 물어보니까 지난번에 이 시점에서 왜 그런 질문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뒤에 여권에서 총선 차출론이 나왔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한테 다 걸었구나. 저와 무관한 얘기고요.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무관한 말씀드립니다. 얘기를 여당에서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저한테 이런 허황된 걸로 거시는 건가요? 아니, 저는 그런 이해가 건 안 갑니다. 그런 거 전혀.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법령의 집행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국무위원 아니겠습니까? 예.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거기까지 아니더라도 소위 객관성, 객관 의무라는 것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한동훈 장관께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들으신 것처럼 박범계 의원은 한동훈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어땠을까요? 저는 지금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당론으로 어떤 의견이 모아지면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 따를 것입니다. 2달째 넘는 공석인데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과거에 의원님께서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지난 정권하에서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임명될 당시에 검찰총장은 없었습니다. 당시에도 뭐 데려주고 말로 받았다는 평가도 좀 일각에서 있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강조했는데 그럼 박 장관은 민주당 당론을 당연히 따르겠다. 이걸 저희는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글쎄요. 참 요즘은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언어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참 헷갈릴 정도입니다. 자, 박범계 장관은요. 보통 법무부 장관은 역대로 보면 정치인 출신이 임명된 사례가 드뭅니다. 옛날에 뭐 돌아가신 박상천 전 장관이라든지 몇 분을 빼고는 실제로 대부분 이제 검찰 출신이나 법조인들이 법무장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무부 장관이란 자리가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추미애, 그다음에 박범계 이런 분들을 지금 임명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무부가 정치의 중심이 돼 버렸어요. 자, 그건 좋습니다. 근데 본인이 아까 좀 전에 방송에 나왔던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본인은 민주당 의원으로서 당론을 따르겠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또 그 이후에 법무부 장관이 끝나면 보통 이제 다른 상임위를 가는 게 상례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해당 상임위의 장관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다 관례적으로 기피를 하거든요. 뭐 통상 그렇다는 통상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같이 간 분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런데 후직 본인은 또 법사위에 갔어요. 법사위에 가서 현직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또 이걸 따집니다. 예. 자,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정치에 몸담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검찰에 있다가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누가 정치 중립적인가요? 제가 이 두 가지 팩트를 들고 여러분들 판단하시 보면 누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장관인가요? 근데 지금 저 박범계 장관은 한동훈 장관에게 정치 중립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은요. 본인은 지금 국회의원이 장관까지 하고 또 국회 돌아와서 또 법사위까지 하면서 지금 자신이 관장했던 법무부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는 그 법사위원을 하면서 예. 정치 중립하라? 이게 뭐 말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이야기 아닌가요? 뭐 일단 박 장관의 정확한 얘기는 정치적 중립성까지는 아니더라도 객관성 얘기를 오늘 얘기한 건데요. 박성민 비서관님. 근데 이게 박범계 장관이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뭐 한동훈 장관이 정치 중립성 정리를 하라. 근데 한동훈 장관은 단 한 번도 사실 국민의힘에서야 뭐 자가발전식으로 한 장관에 대해서 차출설로 얘기하지 한 장관은 한 번도 본인이 뭐 정치를 하겠다 뭐 이런 적이 없는데 한동훈 장관이 정리를 해라는 게 박 장관의 요구가 좀 지나친 건 아닌지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정치를 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적도 없고 뭐 정치적인 당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을 밝힌 바는 없지만 사실 정치권에서 한동훈 장관의 언행을 문제를 삼았던 것은 뭐 예의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지나치게 이제 국무위원으로서 발언을 하기보다는 검사 한동훈의 정체성이나 아니면 마치 정치인 한동훈 같은 언어를 계속해서 자극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은 계속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국회에서 계속해서 국회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는 일이 있었다든지 예. 아무리 뭐 질문이 잘못됐다거나 부적절했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 의혹 제기가 또 한두 네,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그럴 수도 하더라도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범계 의원의 저 이야기의 의도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좀 더 충실해 달라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해석의 차이나 문제 제기의 포인트가 조금 달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장관 얘기를 저희가 쭉 하고 있으니까 이 얘기도 짧게 한번 만나볼게요. 한 유튜브 매체 때문에 사실 한동훈 장관이 스토킹의 피해자 격으로 경찰의 보호 조치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 말고도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 많이 나왔던 얘기. 지금은 더 탐사 소속이지만 강진구 씨, 그러니까 유튜버 그 구정차장 열린공원 TV 당시에 오세훈 시장의 부인 교수 강의실에 무단 침입했다가 지금 법적으로 또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데 지금 도대체 몇 가지고 그럼 또 우리가 모르는 알려진 또 여러 이해할 수 없는 행태들이 더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저런 해석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오지랖이 넓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언론을 지금 이게 자칭하고 있는데 사실 그 언론의 어떤 정상적인 취재 활동과는 좀 다른 활동 때문에 그 구설수에 오르고 있고 구설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런 이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이제 기소 상태까지 지금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이제 주거 침입이 이제 지금 문제가 돼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지금 오늘 새롭게 알려진 것은 이제 방실 침입이라는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제 부인이 이 그 강의를 하고 있는 학교를 찾아가서 이제 그 주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방실 침입으로 이제 포괄적으로 지금 그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이렇게 불구속 기소를 통해서 재판에 넘겨질 만큼 위법하다라는 것을 좀 뭐 당사자도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유튜버를 통해서 언론 활동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저렇게 막무가내식으로 이 다른 사람의 어떤 사생활 공간을 침입을 했을 경우에는 저렇게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차장이 지금 점잖게 말씀하셔서 그렇지 저런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게 도대체 본인들은 자칭 언론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금도를 뭐 돈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너무나 이제 그 언론의 자유가 만개를 해서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는 그 향유를 하고 있지만 그 자유에 따른 책임이 반드시 공적 책임이 뒤따르거든요. 저 정도는 자유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것은 방종을 넘어서 사생활 침입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저것은 만약에 엄중한 처벌이 뒤따른다라면 상당히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경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탐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물론 강진구 씨 얘기. 근데 조 전 장관 여기 한번 이 주제에서 다시 등장하는 이유가 조 전 장관 SNS 2년 전 SNS에 한 보도를 인용하면서 법원이 열린 공동 출입문을 들어가 초인종을 눌러도 주거 침입이다 이 얘기를 했다. 그럼 조 전 장관 말만 인용하면 이번에 더 탐사 강진구 씨의 한동훈 장관 자택 무단 침입 시도는 뭐 엄연한 위법이다. 이게 또 다시 소환이 됐어요. 이제 조국 장관 저 얘기는 맞는 얘기잖아요. 뭐 법원 자기가 이제 그 법학 교수니까 그 출입문을 그 초인종을 눌러도 주거 침입이다 하면서 자기 딸에 대한 어떤 당신의 딸에 대한 피해를 갖다 말씀하신 건데 뭐 그때 당시에 조민 씨에 대해서 강제로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겠다고 초인종을 누르는 것들이 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야밤에 그건 뭐 누가 됐든 옳지 않은 건데 하지만 지금 이제 더 탐사가 벌이고 있는 이런 행동들은 언론을 빙자한 폭력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생중계를 하면서 남의 집에 강제로 쳐들어가고 그 본인 당사자도 없는 집에 부인과 딸만 있는데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은 거부하면서 경찰서에 찾아가서 왜 우리한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냐고 욕설을 퍼붓고 이게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중국의 문화혁명 때 홍위병들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그런 식의 위법과 불법을 자행했던 것들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더구나 언론 자유라는 그 고귀한 가치를 앞세워서 예. 자행될 수 있는 건지 저도 평생 언론인으로 있었지만 이건 이런 일들이 용납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국 장관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초인종만 눌러도 주거 침입이다. 그러면 지금 더 탐사에서 저질렀던 이렇게 더구나 상습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런 일을 저지르는 걸 보면 과연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사법적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좀 기대가 돼, 뭐 이렇게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까지도 이런 공격 대상이 됐던 건 아닌지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